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님들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전문 방송에 출연해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종교 화합과 다문화 포교를 위한 행보에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가 세계적인 축제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데 이어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미래지향적 축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말기획 2020 불교계 결산. 오늘은 연등회의 세계유산 등재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풍도사는 조계종 전 종정 월화대종사의 추모일을 맞아 풍도사의 역사를 담은 신편 풍도사지를 봉정하고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BBS 불교방송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불자와 시민들을 위해 다채로운 송년, 신년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해 B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안방을 찾아갑니다. BBS 불교방송의 제5회 영상공모전 산따라 물따라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고즈넉한 산사의 모습이 생생한 화면에 담겼습니다. 수상 작품들의 아름다운 영상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주민 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님들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전문 방송에 출연해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종교 화합과 다문화 포교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맞아 스님들이 릴레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인연으로 지구촌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날까지 조금 더 힘내십시오. 오는 새해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스님들의 축하 메시지는 국내 유일의 다문화 전문 케이블 방송인 다문화 TV를 통해 각 가정에 전해졌습니다. 스님들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장벽을 허물고 종교와 인종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호소도 잊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떠나서 또한 문화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그냥 휴먼 빙, 인간입니다. 오늘 또 새해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든 점을 그리고 많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코로나를 이겨내치고 더욱더 좋은 시대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전체 이주민 숫자는 300만 명 안팎에 이르고 오는 2030년에는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시대 이주민 증가 추세에 발맞춰 불교계가 이주민들을 포용하고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민을 향한 그런 이상한 차별과 편견 이런 걸 좀 없애고요. 그리고 역시 불심을 가지고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주민에게 그런 어떤 손을 내미는 그런 것이 가장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동남아 출신의 이주민 불자들의 신행 생활을 돕고 한국 불교와 교류하고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불교 국가 모든 국민들은 다 한 불자들이기 때문에 늘 한 가족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포교 활성화가 한국 불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의 차별을 막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는 등 한국 사회에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어제 BBS 불교방송 시사 프로그램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차별에 대한 생각, 혐오에 대한 표현을 안 하게 되며 각 영역에서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와 전도 행위를 예외 조항으로 둔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의원도 조계종을 방문해 불교계의 뜻을 잘 헤아리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 전체가 의식이 차별에 대한 생각, 혐오에 대한 표현을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의 의식 구조가 다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각 영역에 있어서 세상이 많이 바뀌어진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이기 때문에. 양 위원장은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들이 노동자의 생명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등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적인 축제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이제 연등회는 이 시대와 함께하는 살아 숨쉬는 축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미래지향적 축제로 더욱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말기획 2020 불교계 결산 세 번째 순서로 연등회의 세계유산 등재와 남은 과제를 권송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6일 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시대를 지나며 바뀌어온 연등회의 포용성은 국적과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연등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등회는 종교유산으로 출발했지만 오늘날에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무형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 그 절제와 약자를 위한 배려가 보이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심사기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리는 연등회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1200여 년간 이어온 불교 행사로 한국의 대표 문화축제를 넘어 이제는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It's great to be able to experience some of the Korean culture and traditions such as the Lantern Festival here.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보존과 전승,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세계 그 문화유산의 선진국이 된 그런 기분입니다. 앞으로 세계인이 이 연등회의 그러한 보편적인 공동체 평화와 그리고 우애를 다지는 이런 정신을 더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등회를 단순한 전통 문화의 재현뿐만 아니라 시대의 과제를 함께 녹여내는 역사와 문화의 현장이자 소외계층과 이주민 등도 동참하는 살아 숨쉬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콘텐츠, 또 세부 프로그램 개발, 뉴미디어와의 접목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공동체가 화합하여 시대와 함께 전승되어 왔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화합의 문화유산으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더불어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 연등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향한 행보는 이제 시작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를 잘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연등 문화 활성화와 젊은 층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벤트 상업화 방지 등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 강문정 팀장은 어제 배재수 앵커가 진행하는 BBS 라디오 뉴스 종합 프로그램 뉴스 파노라마에 출연해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앞으로도 연등회 보존과 전승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팀장은 이어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이유에 대해 종교를 넘어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주는 점이 문화유산으로 높게 평가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청 신임청장에 문화 분야의 정통 관료로 꼽히는 김현모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김현모 신임청장은 30여 년간 문화재와 문화예술 분야에 몸담아온 문화행정 전문가로 지난 1990년 행시 34회로 문체부 사무관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장, 저작권 정책관,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현모 신임청장은 세계적 문화유산 브랜드 육성과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문화재를 통한 국민 마음 치유의 역할을 다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의 천년 역사를 담은 신편 통도사지가 발간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월화대종사 추모일을 맞아 통도사는 신편 통도사지를 봉정하고 영축문화대상 시상식도 거행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불교 근본도량 영축총림 통도사의 1375년 역사를 담아낸 신편 통도사지가 발간됐습니다. 신편 통도사지는 1974년에 발간된 통도사지를 바탕으로 각종 비문 시문 등의 사료를 추가하고 현대적 언어로 정리 역주된 상학원 1300쪽 분량으로 간행됐습니다. 과학들은 말씀 수행하여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역사에서 비추어보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이 책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신편 통도사지 상권에는 통도사 창건 배경과 중심 사상을 주제로 창건 조사인 자장 스님으로부터 이어진 통도사의 사리와 계율, 화엄 사상과 신앙 등을 정립해 통도사의 근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신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통도사 변천 과정을 비롯해 통도사를 거쳐간 3천여 명의 고승과 통도사 학춤, 단오제 등 유구한 통도사의 문화유산을 기록했습니다. 학원에는 종합수행 도량인 통도사의 선원과 율원, 연불원, 강원의 역사와 함께 종이와 목판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사료와 비문, 상량문, 기행문 등을 시대의 언어로 역주해서 정리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불교사적뿐 아니고 우리 한국의 문화사적,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그런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의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이어 영축문화재단은 근대 통도사 중홍조 구화 스님과 조계종 9대 종정을 지낸 월화 스님의 자비 희생, 생명 존중 사상을 기리기 위한 영축문화 대상을 시상했습니다. 올해는 문화재청 위원으로 전통 사찰의 건축 구조 연구 등에 기여한 김봉열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그리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헌신적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34년간 전국의 어린이 포교에 힘써온 사단법인 동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함께 창원대 카누와 경남 최고 펜싱 등 선수 10명에게 체육인 불자상을 수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3천만 원을 양산시에 보시했습니다. 한편 통도사는 화엄살림 법회를 비롯한 모든 법회를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사회 안정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인천 송도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청량산 흑륜사와 경기도 광주 수도사 등이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인정돼 전통사찰로 지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 중구 중암사와 경기도 광주 수도사, 충북 제천 옥천사 등 조계종 사찰 3곳과 관음종 인천 흑륜사, 태고종 장성 봉정사가 전통사찰 지정 자문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사찰 지정은 역사적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보유하고 한국 고유의 문화예술과 건축사적 흐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주요 전각은 조성된 지 5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불자와 시민들을 위해서 다채로운 송년 신년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가르침은 물론 수준 높은 문화 공연들이 BBS TV와 라디오를 통해 불자들의 안방을 찾을 예정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BBS TV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문화 갈증을 씻어내줄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들을 방영합니다. 오는 28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는 불자들을 위한 위로와 치유의 토크 콘서트가 방송됩니다. 안산불교 연합회장 정진 스님과 문화공영주 자명 스님, BBS 라디오 진행자 주석 스님에 더해 윤석산 시인, 국악인 남상일 씨까지 경전과 시, 국악이 어우러진 온택트 토크 콘서트로 불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난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여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리라. 그러나 지난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히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30일 저녁 6시 30분에는 불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주석 스님의 마음대로 라디오가 최근 개최한 힐링 송년 음악회가 불자들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로라 하는 성악가들과 연주자들의 연주와 음성으로 전해 불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신축년 새해 첫날 오전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해총 스님이 신년 법문을 통해 코로나 사태 속 삶의 지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BBS 라디오도 불자들을 위로한 따뜻한 특집들을 준비했습니다. 힐링멘토 마가 스님의 그래도 괜찮아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를 송년 특집으로 꾸며 음악으로 전하는 법화경 가르침, 법화광명의 노래를 마가 스님의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67년 만에 취소된 제아의 종 타종 행사로 아쉬운 불자들은 밤 12시에 방송되는 붓다의 향기가 함께합니다. 1월 1일 붓다의 향기 1부는 회향과 발언, 2부에서는 발언과 출발을 이야기하며 청취자들과 신축년 새해를 맞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새해 첫날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신년 특집 무명을 밝히고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대행 보일 스님과 포스트 코로나와 불교를 주제로 여러 대안과 방향들을 제시합니다. 한편 BBS 불교방송은 내년 1월 15일까지 2020년 방송 만족도와 향후 방송 품질 개선을 위한 시청취자 설문조사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거나 자연 속에 머무는 일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BBS 불교방송이 최근 제5회 영상공모전 산 따라 물 따라의 수상작을 발표했는데요. 아름답고 찬란한 자연 경관과 고즈넉한 산사를 생생한 화면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BBS TV를 통해 곧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오랜 집콕에 지친 국민들의 심신을 달래주고 풀어줄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들을 김호준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바다에서 산에서 솟구친 해가 어둠을 밀어냅니다. 찬란한 빛은 자연과 하나 돼 온갖 색깔을 빚어냅니다. 울긋불긋 꽃다발에 둘러싸인 사찰을 발견하기는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흰색이 덮어버린 세상은 피 없이 맑고 고운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 흐뭇합니다.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팀 스카이에 자연의 색을 입히답니다.
실제로 색채는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을 치료하는 데 이용됩니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을 받은 오상우 씨는 색이 기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노란색은 활력을 주며 파란색은 차분하게 합니다. 기분이 좋다 보면 자연은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드론과 액션캠을 활용한 영상물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일출이나 운무, 꽃과 단풍 등 아름다운 풍경 한 컷을 촬영하기 위해 장시간 노력을 기울인 모습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가늘함에 머문 찰나에 깎아지는 절벽이 연주함으로 이동합니다. 마의 석불과 석탑에는 생명을 불어넣은 듯 합니다. 빠른 화면 전환과 역동적인 연출 기법은 보는 이들에게 마치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우영재 씨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과 전통문화유산을 조화롭게 영상에 담아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문득 산사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사찰은 그런 마음을 재촉합니다. 봄꽃이 핀 서남사, 여름엔 서늘한 동굴법당 일붕사, 가을 단풍의 선운사, 겨울 설경은 내장사 등 산사는 어울리는 계절을 닮아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강산 아름다움에 빠져서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또 다른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BS 산 따라 물 따라는 해가 거듭될수록 수준 높은 작품들의 참여로 영상 공모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지난 11월부터 문화재 보유 사찰 등 전국 사찰과 포교 신도단체 122곳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문을 발송해 현재까지 1,321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전 세계 1억 서명과 지지 선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방송사들에게 방송 제작 시 방역 지침 준수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가 방송 화면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최근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 드라마 촬영 등 방송 제작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수상 소감을 하는 등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강화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판타지 미스터리 소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보문고의 12월 셋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 순위를 보면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1이 10주 연속 1위였지만 평범한 마을의 살인사건을 다룬 소설 블랙쇼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이 9위에 올랐고 판타지 소설 달러구트 꿈백화점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말연시에 대규모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면서 모두가 바깥 활동을 멈추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BBS 불교방송 TV와 라디오의 송년과 신년 특집 프로그램들을 즐기면서 힘들었던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각오를 다져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12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